안녕하세요. 예비 자원봉사자 여러분. 저는 교육 진행을 맡은 배성사회복지사입니다.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은 총 4개의 파트와 흥미진진한 OX 퀴즈로 구성되어 있어요. 참! 여러분,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요. 페이지마다 일시정지를 누르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알겠죠?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1강 자원봉사자 교육.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마스코트 꼬미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을 시작해볼까요? 공주시의 자랑, 공주시 장애인 복지의 메카, 친절하고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일하는 곳, 바로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박수! 이제 본격적으로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을 시작해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죠? 먼저 자원봉사의 개념을 살펴보면 스스로 원하고 받들고 섬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을 보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의미와 역할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원봉사는 영어로 volunteer이라고 해요. 이 단어의 어원은 voluntas 또는 volor와 관련되며 자유의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는 시민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대가 없이 자발적인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원봉사의 역할이 단순히 운영보조를 하는 것이 아닌 주도적인 활동으로 기관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하는 협력자의 역할을 가지고 사회 변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자원봉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째, 자발성이란 스스로 희망하여 시간, 재능, 경험을 살려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둘째, 지속성이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셋째, 무보수성은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음을 뜻해요. 넷째, 공익성은 이웃과 지역사회 내에 산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원봉사의 특징은 자발성, 지속성, 무보수성, 공익성. 꼭 기억해 주세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꼭 교육 내용과 같은 자세로 임해주세요. 자세가 좋으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처럼 자원봉사에 임하는 자세가 좋으면 여러분뿐 아니라 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 모두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강조드려요. 별 5개, 빗줄 쫙! 다음은 기관에 대한 활동 수칙이에요. 다 같이 살펴볼까요? 첫째, 봉사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초교육을 듣는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어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교육만으로 봉사활동 간의 모든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사항들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얻게 될 경험, 지식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수칙을 준수하고 종사자에게 상호 간의 예의를 지킵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 모두 다 잘해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셋째, 봉사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활동을 진행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참여하지 못하게 됐음을 인지하는 즉시 당담자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연락을 통해 대체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거나 프로그램의 일정을 변경하는 등 사후 조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약속이니까요. 다음은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이용자에 대한 활동 수칙이에요. 꼼꼼히 읽어주세요.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담당 직원과 상의하여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또한 장애인분들을 돕는 마음에 먼저 결정하지 말고 장애인분들을 존중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분들을 대할 때는 비심판적인 태도로 봉사활동을 진행해 주세요.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장애인분들과 친밀감이 형성되고 물품을 요구 또는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양하고 무분별한 약속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원봉사자를 위한 빅 뉴스! 활동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 종합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봉사활동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 봉사활동 전에 꼭 VMS 또는 1365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VMS와 1365는 봉사 실적 입력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과정이니 봉사 진행 전 미리 가입해 주세요.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담자에게 꼭 알려주세요. 제가 당담자입니다. 복지관 봉사활동 당담자가 여러분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신속하게 보험 접수를 진행할 거예요. 꿀팁! 공주에서만 있는 혜택을 소개합니다. 지원조례 내용을 읽어보세요. 우와!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네요. 여러분 모두 우수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다양한 혜택을 받길 바래요. 화이팅! 제2강 장애에 대한 이해. 예비 자원봉사자 여러분은 장애인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고 알고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도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총 몇 가지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가락으로는 부족하네요. 장애인 복지법에는 장애 유형을 총 15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어지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장애 그리고 내부 장애로 구분되며 정신적 장애는 정신장애와 발달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모두 다 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요? 얼굴은 그렇지 않지만 20대 후반인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장애인이 아닌 장애우로 부르자고 배웠어요. 하지만 웃 어른을 공경하는 동방예의지국 한국에서 친구를 뜻하는 벗우자를 쓴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한때 장애우라고 불리길 권하였지만 지금은 보통 명사인 장애인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장애우의 사례와 같이 권장하는 용어와 권장하지 않는 용어를 화면을 향해 꼭꼭 확인해 주세요. 봉사활동 진행 전 주의사항이에요. 꼬미야, 한번 읽어줄 수 있겠니? 장애인이라는 의식 없이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보았을 때 주춤하거나 유심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막연한 동정이나 자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미리 판단하지 말고 장애인의 능력과 강점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장애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고 도움을 줍니다. 장애 유형별 에티켓이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장애인은 총 몇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했죠? 다들 기억나셨죠? 총 15가지 유형입니다. 장애 유형이 다르듯 유형별로 에티켓도 각각 달라요. 지금 시간에는 5가지 장애 유형에 대한 에티켓을 살펴볼게요. 다들 화면을 멈추고 읽기 시작! 1.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 광보 앞에서 걷는다. 특히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눈과 같으므로 함부로 만지거나 치우지 않습니다. 3.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하거나 음식의 위치 등을 설명할 때에는 손을 직접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읽으셨죠? 이번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읽어볼게요. 1. 한자리에 오래 혼자 우두커니 서 있거나 길을 헤매는 지적장애 아동이 있다면 가정하게 신상을 물어보고 이름표나 소지품이 적힌 연락처로 알려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쉬운 말로 된 간결한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3.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4. 지능이 낮더라도 연령에 맞게 호칭과 존댓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읽어볼게요. 1. 청각장애인은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기에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글로 써서 소통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천천히 말하거나 입모양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므로 주의합니다. 지체장애인에 대해 읽어볼게요. 1. 휠체어 이용자 등 지체장애인이 거리에서 곤란해하는 경우를 보면 도울 일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길거리에서 휠체어나 목발 이용자를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줍니다.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에 대해 읽어볼게요. 1.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말이 어눌하여 알아듣기 힘들 수 있으나 대충 알아듣고 대답하는 것보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되묻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휠체어 등 고단구에 태우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경우 타인과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몸이 굳게 되므로 사전에 행동에 대해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5가지 주요 장애에 대한 유형별 에티켓을 확인했어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꼭꼭 지켜주실 거죠? 장애 이해와 관련된 퀴즈를 시작합니다. O, X를 시작합니다. 박수! 자원봉사자 교육에 꼭 필요한 OX 퀴즈를 실시하겠다. 지문 관심법으로 너희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다. 솔직히 대답해보거라.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어서?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네 말이야? 어서 병원에 가보거라. 우리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은 없어야 한다. 장애인을 장애우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맞아요. 우리의 친구니까요. 왕건 씨 왔어요? 방금 뭐라 하였느냐? 친구? 왕건씨? 여봐라. 데리고 나가서 자원봉사 교육을 더 시키고 오너라. 정답은 X입니다. 모두 화면을 일시정지한 후 읽어봐 주세요. 2번. 장애인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나요? 맞아요. 장애인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장애인 자신이 도움을 거부하여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냐? 당연하지요. 아마 부끄러워서 그럴 거예요. 저를 엄청 고마워할걸요?
방금 뭐라 하였느냐? 웃음을 그치지 못할까? 여봐라, 데리고 나가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더 시키고 오너라. 정답은 X입니다.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평등한 관점으로 바라봐 주세요. 우리 모두 일시정지하고 화면을 읽어봐 주세요. 제3강 인권교육.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는데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인권. 인권을 간단하게 하면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이야기해요. 따라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뿐 아니라 활동을 통해 마주하는 장애인분들 모두 존엄한 가치를 인정받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요. 인권의 특성은 총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첫째, 기본적인 권리는 인간으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해요. 둘째, 보편적 권리는 국적, 종교, 인종, 장애 의무 다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를 의미해요. 셋째, 마땅히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권이 사회적 강자에 의해 유린당하기 쉬운 약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권리로 더욱 강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넷째, 자유, 평등은 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죠. 자유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자유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는 없다. 이것이 책임을 동반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옆 사람과 떠들고 싶어요. 떠들게 된다면 타인의 학습권을 빼앗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한 개인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인권과 사회복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권은 사회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회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관심이지 않을까요?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에 개입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돕는 활동,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관심,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한 걸음 다가가신 겁니다. 인권은 앞에서 봤듯이 사람이라면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종종 인권을 침해당하기도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이 확장된 개념이 바로 장애인 인권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성, 아울러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를 수용하는 특수성, 둘의 반영의 필요성으로 인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제3조 제정 배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일반 원칙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의 구분 없이 물리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권리와 존엄성을 인간으로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참여하며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장애인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제4강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해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개인정보를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원봉사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의해서 보호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하면 맨 처음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자원봉사자 신청서 작성 시 대리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원봉사를 진행하면 봉사활동에 대한 안내 또는 1365 또는 VMS를 통해 봉사활동 시간을 인증받게 됩니다. 하지만 필수 정보 중 일부만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계정으로 실적이 잘못 입력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으면 봉사활동은 가능하죠. 하지만 실적 인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 정보는 미기재 시 봉사활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전 화면에서는 복지관에서 수집하는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원봉사 중 그리고 자원봉사가 끝난 후에 지켜야 할 유의사항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진행하는 도중 복지관 이용자분들의 정보를 알게 될 수 있어요. 이름, 장애 등급, 환경 등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봉사활동 이후에도 개인정보는 꼭 지켜주실 거죠?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될 거예요.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개인정보가 필요하게 돼요. 봉사 담당자인 저는 자원봉사자님들에게 약속할게요. 개인정보를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종료한 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담당자에게 정정, 삭제 요구를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 엑스큐즈 타임 개인정보 편입니다. 모두 한번 풀어볼까요?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자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널린 게 사진인데요. SNS에 사진들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뭐라 하였느냐? 사진은 아주 중요한 개인 정보에 해당된다. 필요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올려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거라. 정답은 X입니다. 화면을 일시정지한 후 읽어봐 주세요.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아이고, 휴대전화 뒷번호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방금 뭐라 하였느냐? 휴대전화 번호로도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휴대전화 번호 뒤 4자리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모두 화면을 일시정지한 후 읽어볼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활동을 위한 기초 자격을 갖추었어요.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꼬미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답니다. 이제 신나고 보람찬 자원봉사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고고고!